안녕하세요. 변액의 달인 정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작년 초 2021년 초에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는 그 즈음에 삼성전자도 역시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때 9만 원대를 육박하면서 이제 10만 원까지 갈 거다라는 어떤 10만 전자라는 희망이 소위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막 퍼져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7만 원대, 8만 원대에 많은 분들이 새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투자 안 하시던 분들도 삼성전자를 최초로 산 게 하필이면 7만원, 8만원대였죠. 그런데 지금 5만 전자라고 요새 이제 그 냉소를 섞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5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주가는 5만 8천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삼성전자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느냐? 제 생각에 삼성전자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돈을 많이 풀면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은 우리가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당연히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시장에 공급을 했던 중앙은행은 이제 걷어들여야 될 때가 온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걷어들이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은 0.75%나 되는 아주 높은 그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보통은 0.25%씩 올리는데 한 번에 0.75%를 올렸으니까 상당히 높이 올렸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자금이 외국인 자금, 미국 자금이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높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펼치는 모습 속에서 주식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돈이 많아야 주식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시중에 돈을 중앙은행이 흡수를 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줄어들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미국,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했던 그런 가격들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거는 아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고 일상적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그럼 지금 좀 싸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살까?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5만 전자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특별히 더 많이 싸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요. 이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싸고 또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지금 비싸기 때문에 산다. 이거는 합리적인 주식 매수의 어떤 그 판단은 아니죠. 지금 싸니까 사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보다 싸거나 또는 미래에 전망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싸냐? 적어도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자, 삼성전자는 크게 가전 분야,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로 사업을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력 사업들이 그런 건데 가전산업은 여전히 전 세계 1위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가전산업은 마진이 그렇게 높은 산업이 아니죠. 일종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뿐이지 미래 가치를 가전사업에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스마트폰 사업은 어떻습니까? 1위 자리는 사실 때때로 이제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팔 때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의 아이폰을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압도하거나 앞서지는 못한다라는 평가를 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위치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그 차이, 한계 이런 것들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애플에 치이고 아이폰에 치이고 또 중국에 그동안 저가이기만 했으나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어떤 기술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서 삼성전자의 갤럭시의 성능에 육박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중국의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미래 가치를 크게 잘 만들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상당히 짧았었는데 이게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새 스마트폰을 많이 사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사업도 미래가치로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세계 1위의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점하고 있는 분야는 메모리 분야입니다. 메모리는 압도적인 어떤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1위이고 삼성전자가 2위라고는 하지만 그 간극이 상당히 크고요.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이 비즈니스가 TSMC를 앞서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TSMC의 사원이랄까 원칙은 뭐냐면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가 아주 철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삼성전자는 인텔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로부터 파운드리 어떤 물량을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텔, 애플 모두 삼성전자의 경쟁사죠. 그러나 TSMC는 애플이든 뭐 인텔이든 뭐 이런 회사한테서 그 파운드리 오더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회사들하고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텔, 애플 같은 회사가 자기들과 경쟁하지 않고 말하자면 외주 반도체 생산만 하는 TSMC를 더 신뢰할 거냐 아니면 자기들과 핵심 영역에서 경쟁을 하는 삼성전자를 더 신뢰할 거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SMC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도 뭐 인텔이라든지 쟁쟁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가 더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이 미래 산업인가요? 예, 미래 산업에서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은 이제 지금 당장 현재의 산업입니다. 반도체를 미래 산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일상이 돼버렸죠. 그러면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모두 미래 산업, 미래 가치라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 나중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 가치, 미래 산업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제게는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삼성전자 주가를, 미래의 주가를 제가 좀 어둡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지금은 싼데 앞으로는 비싸질 거다,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을 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맞죠?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싸졌어요. 그런데 지금 싸졌다는 것보다 그럼 앞으로 많이 오를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가치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없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그동안 우리 동학개미들도 그렇고 투자하는 심리를 보면 싸서 삼성전자를 샀나요? 비싸서 삼성전자를 샀나요? 제가 볼 때는 투자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철칙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최근 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삼성전자에 새로 주식을 산 많은 이 동학개미들을 봤을 때 싸니까 샀다기보다는 사실은 따져보면 비싸서 샀다. 그런 심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니까, 우리나라 최고니까, 안정적이니까 이런 생각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이건 싸서 산 게 아니라 비싸서 산 거죠. 그럼 투자를 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미 비싸게 샀다면 이후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7만원대, 8만원대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샀지만 지금 5만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싸게 샀어야 되는데 비싸게 사고 오히려 지금 싼 가격에
그 심리를 이기지 못해서 팔거나 또는 B2로 인한 반대 매매로 강제로 매매를 당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는 코로나 팬데믹 직전 가격으로 복귀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게 비정상적으로 싸졌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미래 가치를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최고의 어떤 기업이고 1위 기업일지 모르겠으나 미래 가치는 안타깝게도 잘 안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각자의 판단이고,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식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주식시장에는 정말 늘 자리 깔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자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3주체를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개인이라 하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파편화된 개인입니다. 아무런 연대성이나 어떤 집단화되지 않은 파편화된 개인들을 우리는 이 주식시장의 3주체로서 개인이라 말을 하죠. 어떤 단합된 힘을 갖기가 아주 어렵죠. 두 번째로 기관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를 가리켜요.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은행, 보험사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을 기관이라고 주식시장에서 부릅니다. 개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큰 자금들을 운용을 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와 많은 경험, 노하우들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터줏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그럼 외국인은 뭐죠? 우리 그 개인처럼 파편화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하지 않는 해외에 있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미국의 말하자면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회사, 일본의 노무라 증권, 독일의 도이치방크,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도 결국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예요. 그래서 3주체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파편화된 개인, 기관, 국내의 금융회사, 외국인, 외국의 금융회사인 거예요. 외국의 금융회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보다 더 체급이 크고 더 엄청난 큰 자금들을 운용을 하고 더 많은 자금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런 엄청난 선수들하고 파편화된 개인, 각자 그냥 알아서 지금 싸우고 있는 개인들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의 추억은 있으나 그 주식 투자의 수익으로 자산을 제대로 불린 사람은 찾아보기가 아주 희박한 겁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극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아주 돈 벌기 힘든 직업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해변가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붙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은 대박 칠 수 있어요. 그러니 주식시장에서 대박나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례를 일반화시키거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로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비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금융회사, 심지어는 해외에 난다긴다 하는 금융회사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직접 투자를.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그걸 반복해서 개인의 자산을 의미 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삼성전자처럼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떡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잘 명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